여러분 안녕하세요. 무토일간 계묘년 오행으로 운세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무토일간이 이제 계묘년이 되면 무토의 개수가 흡수되는 거이어서 무토라는 나이가 옥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토라는 토질이 좋아져서 이제 활용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토의 개수가 유입이 되면 여러 사람이 이제 머무를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토에서 목이 성장하고 인간관계가 생긴다. 근데 이 상황이 오랫동안 유지되려면 당연히 이제 수가 유지되어야 하니까 경신금이 있어야 하는데 이때의 경신금은 재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토가 이제 개수가 있고 경신금이 있으면 재물도 같이 이렇게 키울 수가 있다. 그러면은 뭐 재테크를 하거나 부동산 매매나 뭐 주식 투자, 다른 것에 투자 이런 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이것이 정인 정제로 재극인을 만약 하게 되면 이제 부족함이 있으니까 진급에 실패하거나 합격하기 어렵고 뭐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결혼이 잘 성사되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무토일간이 무토가 비견이 있으면 계묘년에 무토, 개수 이렇게 합이 일어나니까 이거는 이제 협동 제한이 오거나 아니면 동업 제한이 오거나 내가 오더를 따온다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의 무료 제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무토가 비견이 있어서 이제 이게 재성이 오는 것이니까 뭐 임대업을 시작하기도 하고 또 내 채무를 변제하는 그런 운이 되기도 합니다. 또 이제 비견, 정제, 합을 하니까 내가 사회활동을 하는 돈 많은 여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게 비견 무토가 있고 무게합을 하면 혜택이다 이렇게 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주에 정화가 있으면 개수가 와서 이제 정화를 상극합니다. 그런데 무토일간에게는 이것이 정제, 정인의 제극인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판단 실수가 일어나서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실수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제극인이니까 이제 부동산 재테크를 되게 이제 파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유산을 받는 일도 생길 수 있고 또 대출받아서 내가 뭔가를 투자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제 정인의 상극이 일어나서 제극인이 일어난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정화가 사주에 있다. 그러면 기수가 와서 정화를 상극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을목이나 기토나 신금을 살려내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오행이 살아나면 개수가 정화를 제어해서 세 가지 오행을 살아나게 하면 예를 들어 이제 기토를 살게 하면 이 기토가 장소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소이니까 그 생활의 터전 의식주가 향상이 된다. 의식주와 인간관계가 그러니까 축토도 되고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살아나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개수가 정화를 제해서 만약에 을목이 살아나면 이제 개수 을목의 수생목을 구하니까 학습을 하게 된다. 공부하러 간다. 자격증 공부를 하게 된다. 개수가 정화를 제해서 만약에 신금을 구하게 되면 목표나 의지가 살아납니다. 또한 금생수가 일어나서 유통이 가능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개수가 정화를 제대로 상극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개수가 정화보다 허약하면 견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좋은 일, 이것이 뭐 생활 터전이 잘 뭐 이렇게 발전하기보다는 오히려 기토에 빚이 쌓인다는 거죠. 땅이나 주택의 대출이 늘어나고 신금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신금이 파괴되면 오히려 목표의식이나 뭐 의지력이 저하되고 을목을 살리지 못하면 학습 능력이나 자기의 직업적인 능력이 오히려 저하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정화가 없어도 계묘년에는 정화를 상극하는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완전하게 뭐 그렇지는 않지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정화가 있으면 어떤 막혀있던 것들이 이렇게 되살아나고 풀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무토일간이 계묘년에 오화나 정화나 또는 대운의 오화, 정화, 대운의 정화를 이렇게 제하여서 신금이 이제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신금이 살아나면 이것이 상관이잖아요. 상관이 살아나는데 묘라는 정관을, 묘중에 을목을 상극하니까, 이러면 이제 상관 경관이 일어나는 통변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건 상관 경관이니까 하던 일을 중단하게 된다. 또 직장에서 퇴직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이제 무토일간이 개수가 정화를 제해서 기토가 살아나면, 기토가 무토에게는 겁재이잖아요. 그러면은 무기개가 되는 거죠. 무토, 기토, 개수가 되면 이거는 쟁제이잖아요. 뜸자 쟁제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 직장 이동 아니면 이사를 하거나 이렇게 쟁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무토일간이 천간에 기토가 있어서 또 기계라는 토국수가 있어요. 그러면 계묘년에 기토가 개수를 상극을 하면 이제 또 이런 중단이나 종료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각각 다 통변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토 개수가 토국수로 어떤 일이 중단이나 종료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던 거를 중단을 하고 간목이나 경금이 있으면 또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금이 개수를 금생수를 하면 경금이 있어서 그러면은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데 자기가 경험이 있던 어떤 것들을 새로 시작하게 됩니다. 어떤 것을 간목이 있으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토, 기토, 개수로 쟁제를 통변도 하고요. 기토, 개수의 중단 종료도 통변을 하고 그렇게 통변을 각각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무토가 개수를 만나면 개수를 만나기 때문에 이제 무토가 옥토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경금이 있으면 그 옥토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으니 재물운에 해당하고 또 무게 합이 되니까 동업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개수를 만나면 옥토이니 여러 사람이 머무르는 땅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공부하는 장소, 내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내가 그런 곳에 가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지지의 삼합을 보실게요. 묘년에는 해묘미가 삼합이니까 미월생과 해월생을 보겠습니다. 미월생은 칩거하는 운에 묘가 온 것입니다. 그러면 왕지 운이 오면 왕지는 이제 확장을 하거나 상승하거나 수장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표면을 확장시키거나 지위를 상승시키려는 욕구가 살아나는데 미월이 칩거하다가 묘가 오니까 확장을 하는데 아주 오랫동안 고심하던 그런 것이 이제 잘 되는 그런 운이라고 표현을 하면 뭐 고시를 했는데 고시에 합격하다. 그런 거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오랫동안 칩거하다가 대출받아서 개업하는 현상 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해묘미가 이제 만나는데 사주에 사유축이라는 것이 있으면 금극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칩거하다가 확장, 대출받아서 개업 이런 욕구를 실현을 하고 사주에 유축이 있으면 이것이 잘 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실천을 하는데 당첨이 되거나 합격을 하거나 이렇게 되기는 조금 어려운 운세다. 유축이 없다. 사유축이 없으면은 합격을 한다. 사유축이 없으면 잘 된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해월, 해월생이 왕지, 묘운을 만나면 이제 생지라는 것은 항상 열심히 활동을 하고 열심히 실천을 한 후에 묘가 와서 성장을 하는 운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수순을 밟아서 진급을 하거나 또는 내가 경험을 여태 가지고 있다가 경험을 쌓으면서 활동을 하다가 개업을 하는 그런 것이 되고 또 내가 여태까지 활동해온 것에 대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좀 더 향상,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을 노력하면서 학원을 공부하러 다니는 이런 것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해월생이 묘목운을 만나면 자기의 능력을 외부에 펼치는 그런 확산작용을 한다. 그래서 묘목을 잘 꽃피도록 개화시키도록 해서 묘목의 실력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수생목을 하고 목생화까지 가서 외부 활동을 펼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계묘년에 해월생이 일관과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운이 좋다 이렇게 통변을 합니다. 그
그다음에요, 지지의 상충을 보실게요. 해묘미 삼합이 이제 월지가 사유축으로 삼합을 하고 있으면, 사유축을 하고 있는 삼합, 월지 삼합자들에게는 해묘미가 이제 반대 환경에 찾아온 것이거든요. 그럼 반대 환경에 찾아오면 되게 직업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또 이 사유축 월령이 묘라는 그 환경이 온 것에 반대하거나 뭐 거부하거나 환경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직업 환경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이 해묘미와 사유축은 금극목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금전 문제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동변할 수 있습니다. 방합으로는 신유술 방합이 있는 신유술 월령에 인묘진이라는 방합의 상충이 온 것으로 보아 장소를 이동하는 그런 개념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진유가 월지를 끼고 진유가 있으면, 진월생, 유월생이 진유가 다 있으면, 그럼 이제 육합이잖아요. 육합에 묘가 오면 육합이 육해로 변해서, 육합은 대개 상하 관계, 뭐 계보 또는 지위나 권한의 그런 권한을 추구하는 그런 합인데요. 육합이. 그런데 이제 묘가 오니까 그런 것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윗사람과 아랫사람과의 관계에서 묘년에 윗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나 윗사람이 없는, 스승이 없고 상사가 없어서 내가 뭐 나라 없는 서름을 겪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윗사람이 잘못돼서 나의 진급이나 나의 당선이나 나의 발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승님이 없고 뭐 부모가 없는 것 같고 남편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서름에 내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선거를 해도 당선이 안 되고 뭐 진급도 잘 안 되고 공천을 못 받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육해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진은 이렇게 세 글자가 묘년에 만나야 원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월지를 끼고 일어나면 직업관계 원진, 여기가 일지에 이런 것이 있어서 두 글자가 있는데 묘가 오면 일지 인간관계의 원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월과 신월이 인신이 다 있거나 신월, 유월이 신유가 다 있고 인월이나 유월이 인유가 다 있는데 묘년이 오면 이제 원진이라고 합니다. 원진은 이제 삼각관계, 사각관계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겹고 뭐 서운한 감정이 생기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겨움을 겪어요. 또 이제 원진은 지체나 연기 현상이 발생하고 번복되기도 하고 굉장히 정신적인 갈등, 소외의식을 느끼기도 하고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사람에 대해서 뭐 서운한 감정이 일어서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월지를 끼고 직업관계 원진이면 이제 직업적인 성취가 자꾸만 지체되고 연기되고 내가 하려던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번복이 되거나 아니면 될 듯 하다가 잘 안 되고 지체되고 그런 것들에 문제가 생깁니다. 실적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근데 인간관계 원진인 경우에는 대개 이제 인맥이나 인간 뭐 남녀관계, 부부관계 등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상대가 밉고 원망스럽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무토의 계묘년 운세를 이제 첫 번째는 오행으로 살펴보고 다음에 2번에 가서는 육신과 격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